한류의 인기를 타고 지난해 우리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높다고 모두 수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네, 현지에 판로를 개척하고 바이어를 연결하고 마케팅 등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데요.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59년의 역사가 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유통공사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첫째는 농수산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길입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출을 하는 전문기관이고 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5,200만 국민에게 공급해주는 수급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요즘에 해외에 나가 보면은 뭐 우리 라면, 김치, 김 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K 드라마, K-팝 이어서 뭐 K-푸드 열풍까지 일고 있는데 2025년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성과 어땠는지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139억 불을 했는데 약 하나로 20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농산물로 20조를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머물 수는 없고 더 좋은 식품을 우리 생산을 해서 더 많은 이제 지금 208개 나라인데 우리가 목표가 215개 나라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난해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가 또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농산물 생산해서 이제 축산물까지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이 할랄이라는 인증 제도를 우리가 습득을 못해서 수출을 못했어요. 중동권 6개국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 여기가 2억 8천만 명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은 세계 할랄 인증을 다 받게 되는 그러면 대한민국 한우가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이제 기적 같은 그런 역사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성과 뒤에는 AT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AT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네. 농산물이 우리 농가에서 만들어져서 해외 식탁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일 먼저 생산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 규격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유통. 그다음에 이제 검역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물류를 통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까지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아주는데 이 수출을 하는데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또 작게 하는 분들이 좀 크게 하는 때 상당히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음식을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맛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농식품 수출이 일부 국가에만 한정돼 왔었잖아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 48%를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왔지 관세가 지금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지 이러면 여기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다변화를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중동권역 좀 뚫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새로운 개척지를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를 이제 우리 거점 우리 에이트의 지점이 있거든요. 지사 거기를 통하고 대사관이나 또 우리 교민회 이런 곳과 합류를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더 많은 그런 다변화국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AT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네.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다면요? 올해는 목표가 160억 불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농림부 그리고 각 부처와 주의 담당 우리 AT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생산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농산물이 어느 뭐 일정 국가에 의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우리 이제 농산물을 수출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세계화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5개 권역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또는 뭐 독일, 서구라파 이쪽까지도 우리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제 수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캐대언 같은 한류 콘텐츠에 힘입어서 인기가 지금 K푸드가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세계인의 식문화로 정착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이 있으신지요? 이제 한국 식품의 특이하게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K가 뒷받침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계절 우리는 농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봄, 가을, 겨울 여기서 나오는 맛과 당도와 향이 있습니다. 외국엔 그것이 없거든요. 이걸 먹어본 사람이 또 먹게 되는 이런 그 매력이 있는 이제 한국 식품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우리가 요즘에 인정받고 있는 미국에서 이 식문화 연합회가 있고 또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이 김치 같은 거 이게 발효식품이거든요. 숙성된 식품,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찾게 되고 새롭게 이거를 좀 주문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 소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그 냄새 같은 걸 좀 제거한다든지 영양에는 좋고 그런데 외국에서 이 식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이제 찾습니다. 한국 와서 사가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서 K푸드가 지금까지 건 말고 숙성된 이런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발효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식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제2의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문제를 지금 연구기관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현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던 네, 트럼프 네, 행정부의 네. 관세 정책 강화, 또 네. 폭염, 집중호우 같은 기후 변화 문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린 대로 다국적인 우리 계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곳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 많이 수출하는 곳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도 208개 나라 중에서 권역별로 우리가 한 10개 나라씩 쪼개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식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동안에 아직 안 알려진 숙성된 그런 식품을 이제 공급해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더 성장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외국에 예. 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가면 우리 한인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걸 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걸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적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까 간장 같은 발효식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계란장 열풍도 또 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딸기나 샤인머스켓도 인기라면서요. 딸기가 이제 한 6가지가 있는데 뭐 딸기, 김, 뭐 김치 같은 거는 주문하는 것을 다 공급을 못 합니다. 아하.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좀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신선식품이 외국에 15일 내지 20일 동안 이 배송을 하는 기간에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온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다 갖춰 있지 못하니까 이제 유통비가 이제 외국 걸 활용을 하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도착하면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신선식품이 될 수 있는 좋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6개가 있어요. 이걸 150개 정도로 늘려줘야 우리 여기서 상품이 그 각국 나라에 가서 다시 또 저온 창고에 들어가서 신선식품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 그리고 K푸드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 농촌 농어민 축산인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 5,200만에게 공급하는
이 식품을 공급하는 그 생산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작은 나라가 208개 나라에 150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합니까? 그 수출하는 그 원자재가 농어촌 농민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품을 이제 단순 식품 수출이라고 하지 않고 수출은 한국 농산물 영토 확장이다. 그래서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 개발이 절대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